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한과 팔아서 누가 사 먹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촌스러운 한과 팔아서 내 자식 내가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날의 침묵은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말순의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상처들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이 공방 문을 두드리며 말순의 지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서류 한 장, 낯선 이름, 그리고 숨죽인 가족의 진짜 모습. 진실은 이미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오전 11시, 말순은 공방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81살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찹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리고 조청을 알맞은 농도로 섞어내는 일.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공방은 작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작업대와 오븐, 그리고 벽면 가득 채워진 재료들.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공간이었죠. 이 공방에서 만든 약과와 매작과로 지훈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36살의 아연은 오늘도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눈에는 그 옷이 영 비싸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옷을 입고 왔었는데 말이죠. 응, 왔구나. 지훈이는? 차 주차하고 올게요. 아연은 대답은 했지만 시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구석 의자에 걸터 앉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주말에 시댁일 거들러 오느라 힘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곧이어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올라왔습니다. 43세 지훈은 웃으며 손을 들었지만 그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훈이 물었지만 정작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예전에는 앞치마부터 두르고 달려들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말순은 작업대 위 반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약과 빚는 거 좀 도와줘. 내일 동네 경로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300개를 만들어야 하거든. 300개요? 맞네요. 아연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 한가를 좋아하셔서 말이야. 값도 안 받고 그냥 드리는 건데 그래도 좋아하시니까. 공짜로요? 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도 안 되신다면서 왜 공짜로 주세요? 말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전통 한가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웃 어르신들과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연은 다시 핸드폰을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아내의 팔을 건드렸지만 아연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쓰라린 감정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빚고 모양을 잡았습니다. 50년간 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지훈이 약과를 20개 정도 빚고 아연은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갔습니다. 말수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제 만든 육과랑 매작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안 먹어요. 아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심지어 코웃음까지 쳤죠. 말수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얼른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히고 난 뒤 말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방 안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혼자였는데 왜 더 외로워진 기분일까요? 말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벌이가 시원찮다며 손주 학비를 달라고 했을 때 말수는 공방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었죠. 그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년 내내 매달 50만 원씩 갚아나가며 이제 겨우 절반을 갚았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붙었을 때 말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밤새 약과를 빚으며 눈물을 흘렸었죠.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공부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고 싶다고. 지훈 부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말수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말수는 약과를 다 빚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이 아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고 2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장부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밀가루 값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말수는 다시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장부. 10년 넘게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펼쳐든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이상했습니다. 지난달 밀가루 구입 내역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18만 원, 또 한 번은 19만 5천 원.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밀가루는 한 달에 한 번만 떼어오는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조청값도 이중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장지 구입비까지요. 말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계산해도 장부가 맞지 않았습니다. 60만 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60만 원이라니. 말순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쓰고도 남는 돈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면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장부를 만졌나? 아니면 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늙어서 헷갈린 거겠죠.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내가 늙어서 헷갈렸겠지. 그래, 그럴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전등을 끄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작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장부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0만 원, 60만 원.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새 옷이 떠올랐습니다. 블라우스가 실크 같았어요.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고 온 구두도요. 명품 로고가 반짝이던 게 기억났습니다. 지훈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옷을 사 입을까요?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새 옷, 아들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맞지 않는 장부,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다 괜찮을 거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검은 구름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말수는 다시 공방으로 내려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을 씻고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금. 그 균열이 얼마나 커질지 말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장부의 이상한 숫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가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만들어둔 약과 300개를 큰 쟁반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유가도 100개, 매작과도 50개. 손이 부르트도록 만든 한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색깔이 고르고 모양이 예뻤습니다. 50년 경력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났죠. 오전 11시 말수는 쟁반을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였지만 쟁반이 무거워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경로당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부녀의 사람들,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까지 5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전, 나물, 과일, 떡. 가을 잔치답게 푸짐했습니다. 말순이 왔네. 어이구, 이걸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 부녀회장 순자가 달려와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65살의 순자는 말순과 30년 지기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드시라고요. 별거 아니긴.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을래. 순자는 쟁반을 받아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말순이네 한과다. 색깔 좀 봐. 정말 예쁘네. 맛있겠다. 하나 먹어봐도 돼? 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약과를 베어 물면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말순이 솜씨는 최고야. 우리 엄마가 이거 드시고 싶다고 그러시더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50년간 한과를 만들며 살아왔지만 이런 칭찬은 언제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입구로 아연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순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어이구, 오늘도 옷이 참 예쁘네. 어디 거야?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연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새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지난주 장부에 이상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60만 원. 혹시 그 돈이 저기로 간 걸까요? 아연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의 한과들을 내려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까지 만들었어.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연의 얼굴에는 동정이나 안쓰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비웃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연은 약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더니 다시 쟁반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갑자기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연을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뭐? 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연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전통 과자 안 먹잖아요. 다들 케이크나 마카롱 찾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한 할머니가 약과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좋아하시죠. 옛날 맛이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세대한테는 좀 촌스럽잖아요. 촌스럽다.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50년간 만들어온 한과를, 손주 학비되느라 밤새워 만든 한과를 촌스럽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연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순자가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아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도 장사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난처해하는 표정,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장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연은 쇼핑백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요즘 유명한 집 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쇼핑백에서 예쁜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포장이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말순의 한과는 그 옆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말수는 겨우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말수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가는 10분이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겨우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만들어온 한과였습니다. 남편 장례비 마련하느라 만들었고, 아들 학비 대느라 만들었고, 손주 대학 등록금 대느라 만들었습니다. 그 한과를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요. 말수는 작업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약과를 빚던 곳이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정성껏 모양을 빚었습니다.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촌스럽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자신의 한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맛있다고 했어. 칭찬도 해줬어. 하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웃듯 내려다보던 눈빛, 코웃음, 그리고 케이크를 꺼내놓던 당당한 모습.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말수나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전화 좀 받아봐. 말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2층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공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수없이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아 보였습니다. 말수는 자신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낡고 촌스러운 노인이라고요.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에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아내 편을 들 테니까요. 말수는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가슴 깊은 곳에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81살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촌스러운 거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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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공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2층 집에서 창밖만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그 말로 가득했습니다. 촌스럽다. 그때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공방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순자일까?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 윤말순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큰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공방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한금융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대한금융?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곳과는 거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방 대출은 농협에서 받았고 다른 금융 거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랑 거래 안 하는데요. 채무 보증건으로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채무 보증?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누구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남편이 당부했었죠.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윤말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이것 좀 보십시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리며 받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채무보증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채무자는 박지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3,500만 원. 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작년 8월에 박지훈 씨가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6개월이요? 말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은 이런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모릅니다. 보증 선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장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찍은 걸까요? 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박지훈 씨는 6개월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신 어머니께 온 겁니다.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3,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공방 대출금도 아직 1,0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3,500만 원이라니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이 공방 하나 겨우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업대,
5분 재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이 어머니 겁니까? 네. 그럼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겠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겁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로 30년 넘게 지켜온 집이에요. 하지만 채무는 갚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셨으니까요. 정작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보증을 섰다니요? 아들한테, 지훈이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겁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엄마다. 급한 일 있어. 당장 전화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아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온 겁니다. 정작 남자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3,500만 원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에 동의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업대 위에 놓고 두 남자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말수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일은 작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광복절이었죠. 지훈이 공방에 왔었습니다. 서류 좀 확인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뭔가 보험 관련 서류라고 했었죠. 말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쳐놓고 여기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라고 했었습니다. 말수는 안경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이 서류였습니까? 지훈이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2천만 원 대출받고 매달 50만 원씩 갚아나가며 허리 휘어가며 일한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몰래 사채까지 쓴 겁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방 안에 통곡 소리가 퍼졌습니다. 50년간 지켜온 공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 때문에요.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제발 전화 좀 해라. 엄마가 죽을 것 같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50년간 한과를 빚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도 남의 손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화면은 켜졌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말수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사채업자가 왔다. 내가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며? 아, 그거요. 엄마, 그냥 이름 좀 빌린 거예요. 이름을 빌렸다고? 3,500만 원을 이름만 빌렸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회사 일도 안 풀리고 해서요.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몰래 보증을 서게 하다니.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것 뻔하잖아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엄마, 조금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 6개월째 연체했다며? 바빠서 깜빡했어요. 곧 해결할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아들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집을 빼앗길 판인데 걱정을 말라고요?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나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은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면 결국 빼앗길 겁니다. 아들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너머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채업자가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3,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왔을까요? 아니면 또 사채업자일까요? 어머니, 저예요. 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그 일도 잊히지 않았고 남편의 사채, 보증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아연이 공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말순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위층에 계셨구나. 아연은 태어냈습니다. 경로당에서 한과를 촌스럽다고 한 일에 대해 사과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 지난번에 여기 두고 간 우산 찾으러 왔어요. 아연은 공방 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우산꽂이를 뒤적이더니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에 명품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니, 뻔뻔했습니다.
지훈이는 안 왔냐? 남편은 회사 일 있어서 못 왔어요. 저만 왔어요. 아연은 가방 안을 계속 뒤지며 대답했습니다. 립스틱, 지갑, 핸드폰 충전기 등이 작업대 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서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무심코 그것을 보았습니다. 빨간색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압류 예정. 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었습니다. 아연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대부업체 채권 압류 통지서. 채무자는 박아현. 금액은 2,800만 원. 담보물은 명품 가방 5개와 귀금속 1습. 연체 기간은 4개월. 말수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빚을 진 겁니까? 그것도 명품을 담보로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 서류였습니다. 1,500만 원. 또 넘겼습니다. 900만 원.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아연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진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제 돈으로 해결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3,500만 원 보증을 서놓고 너도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킨 것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빚을 지고 살면서 우리 한가를 촌스럽다고 했냐? 명품 가방 사느라 빚을 지면서? 말수는 서류를 펄럭이며 소리쳤습니다. 50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명품 좋아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처럼 낡은 옷 입고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지금 얼마나 큰 빚을 진 줄 아냐? 합치면 8천만 원이 넘는다. 그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고? 6개월째 연체하고 있으면서 말수는 서류를 작업대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압류 예정, 독촉장, 최고장, 빨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옷들, 이 가방 사느라 빚을 진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공방 돈도 빼돌렸고, 말수는 지난번 장부의 이상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60만 원이 사라진 것도 며느리 짓이었을 겁니다. 아니, 아들 부부가 함께 한 짓이었겠죠. 저는 안 빼돌렸어요. 그건 남편이. 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지훈이 공방 돈을 빼돌린 것을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대출 받아주고 매달 50만 원씩 갚아가며 일하는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냐?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연은 작업대 위의 물건들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서류들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 도움이 필요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 좀 빌렸던 거예요. 이름을 빌렸다고 내 집을 담보로 잡히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에 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고요?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가거라.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말수는 공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턱에서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냐? 후회할 사람은 너희 부부다. 말수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만큼이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아들은 전화 통화에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빚을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빚이 자신에게로 올 겁니다. 공방을 빼앗길 겁니다. 2층 집도 빼앗길 겁니다. 50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새로운 빚을 지며 살아갈 겁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밀가루가 담긴 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가득했습니다. 50년간 이 밀가루로 한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낼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뭔가를 해야만 해. 말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슬픔 섞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공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수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연을 내쫓은 다음날 일요일 오후 말수는 공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채 빚 3,500만 원, 며느리 빚 5천만 원, 합치면 8,500만 원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이틀 뒤면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답을 내놔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또 며느리일까요? 하지만 들려온 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걸레를 내려놓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43세 아들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반갑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아내한테 들었어요. 어제 여기 왔었다고. 그래, 왔더라. 5천만 원 빚진 것도 알게 됐고.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 말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은 손을 비벼댔습니다. 그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사채업자들한테 조금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째 연체했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마련하겠다고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6개월 동안 뭐 했냐? 회사 일이 바빠서 내 이름으로 보증 세운 건 기억하면서 갚는 건 까먹었냐?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연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어제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가방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아연이 불렀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말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말수는 팔짱을 푼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빚을 갚아라. 그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미리 짜고 온 듯 했습니다. 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돼요. 그 말에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뭐라고? 어머니, 이 집 시세가 3억은 될 거예요. 담보대출 받으면 2억은 나올 거고요. 그 돈으로 저희 빚 정리하면 돼요. 아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계산을 다 해온 듯 했습니다.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너희 빚 갚으라고 내가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연의 말에 지훈이 아내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너무 직설적이라는 듯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너희가 물려받을 집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연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말수는 천천히 소파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50년간 한과를 빚으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아연아. 말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다. 어머니,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라. 내 말 끝까지 들어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앉았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대출 받아줬다. 매달 50만 원씩 4년째 갚아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썼다. 그리고 며느리는 명품 사느라 5천만 원 빚을 졌다. 말수는 한 호흡 쉬었습니다. 아연은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너희 빚 갚으라고?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면 명품을 사냐? 비싼 옷을 입고 다니냐? 말순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머니 등 처먹고 살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 됐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안 도와줄 거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무릎 꿇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다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훈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죽긴 뭘 죽어. 너희가 만든 빚은 너희가 갚아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냐? 어머니 몰래 보증 세우고 돈 빼돌리고 빚을 떠넘기는 게 가족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연이 일어섰습니다. 지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당신.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안 한다. 이제 그만해라. 후회하실 거예요. 아연이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도 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쓸모 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대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방 대출금 잔액, 사채 금액, 생활비,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을 적었습니다. 한과 판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말수는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내겠다고요. 아들 부부 없이도 살아남겠다고요. 말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결의였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약과를 빚고 육과를 튀기고 매작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골 몇 분이 가끔 사러 왔고 동네 슈퍼에 납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공방 대출 50만 원 갚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사채 3,500만 원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말수는 작업대에서 약과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윤말순 장인의 한과 공방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KBS 푸드 다큐멘터리 제작팀 조연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잊혀져가는 장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전통 음식 장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공방에 대해 소문을 들었거든요.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공방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요? 소문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0년 넘게 한과를 만드신 장인이 계시다고. 맛도 일품이라고 하셔서 찾아왔어요. 경로당. 말수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한과를 촌스럽다고 했던 날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소개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작은 공방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런 곳을 찾는 거예요. 큰 공장이 아니라 진짜 장인의 손맛이 살아있는 곳이요. 조연출은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작업대, 오래된 오븐, 벽면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정통 공방이네요. PD님께 보고 드리고 촬영 일정 잡아도 될까요?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81살의 주름진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며느리 말처럼 촌스럽다고 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요즘 다들 화려하고 세련된 것만 찾잖아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이렇게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조연출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50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네, 좋아요. 근데 혹시 지금 작업하시는 거
잠깐 구경해도 될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연출은 작업대 옆에 섰습니다. 말수는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능숙하고 정확했습니다.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고 모양을 빚고 기름에 넣었습니다. 조연출은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약과가 노릇하게 튀겨져 나왔습니다. 조청을 발라식히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손이 정말 빠르시고 정확하세요. 50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말수는 작은 접시에 약과 하나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조연출은 약과를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씹고 또 씹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약과 중에 최고예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달지만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건 꼭 방송에 나가셔야 해요.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맛이 알려지지 않는 게. 조연출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게 기회일까요? 공방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PD님께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 뒤 촬영이 잡혔습니다. 촬영팀은 5명이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그리고 PD와 조연출. 공방이 좁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말수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PD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네, 노력해 볼게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을 움직이니 익숙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빚고 기름에 튀겼습니다.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가를 만드셨어요? 26살 때부터니까. 55년 됐네요. 와, 55년이요. 그동안 어떻게 한길을 걸어오셨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장례비 마련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 키우려고 밤새워 만들었던 한과였습니다. 손주 학비 대려고 대출받으며 만들었던 과자였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55년 동안 같은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고. 하지만 누군가 제 한과를 맛있게 먹으면 보람을 느꼈어요. 그게 힘이 됐죠.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한과였지만 어르신들은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촬영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촬영팀이 떠날 때 PD가 말했습니다. 좋은 영상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돼요. 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저녁 9시 정각에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장인을 찾아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방에서 한과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멋있어 보였습니다. 55년 장인의 손놀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 만들었어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송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말순의 삶, 공방의 역사, 한과 만드는 과정이 아름답게 담겼습니다. 마지막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윤말순 장인의 전통 한과 공방 마이너스 서울 은평구. 방송이 끝났습니다. 말순은 텔레비전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55년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9시 공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말순 장인님 공방 맞나요? 어제 방송 봤는데요. 약과 주문하고 싶어서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주문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전에만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주문이었습니다. 약과, 육과, 매작과. 말순은 종이에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오후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공방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사러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정신없이 한과를 포장해 내줬습니다. 재고가 금방 바닥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예약 주문만 받고 있어요. 그럼 예약할게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주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총 260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순은 주문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혼자 다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 19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루에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고 매일 20명 이상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말순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순자가 도와주러 왔고 경로당 어르신 2분도 거들었습니다. 4명이 하루 종일 한과를 만들어도 주문을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말순아, 이러다 쓰러지겠다. 사람을 더 구해야 해. 순자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용하려면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말순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포장비를 빼고 나니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평소 한 달 수입의 3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방 대출금 500만 원을 갚으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사채는 아직 손을 못 댔지만 이 추세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동네 일자리 센터에 공고를 냈습니다. 전통한과 공방 보조 인력 구함, 나이 무관, 경력 무관, 배우려는 열의만 있으면 됨. 하루 만에 15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말순은 그중 3명을 뽑았습니다. 56살 미경, 62살 정숙, 69살 영자. 모두 자식 키우고 이제는 시간이 남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순은 3사람에게 한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치대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질겨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형태가 안 잡혀요. 말순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은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일손이 늘어나니 주문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6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덜 일했지만 생산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주문은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물량이 하루에 30개가 넘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공방을 확장해야겠다고요. 마침 옆 건물 1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슈퍼였던 곳인데 주인이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옆 1층 자리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 혹시 쓰실 거예요? 네, 공방을 확장하려고요. 건물주는 반가워했습니다. 빈 공간이 수개월째 비어 있었거든요.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말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작업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오븐도 새 걸로 2대 들여놓았습니다. 포장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25평짜리 공간이 말끔한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한과만 파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한과 만들기 클래스. 경로당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셨거든요. 자신들도 배우고 싶다고요. 말수는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냐고요. 담당 공무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전통공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원 신청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클래스 운영비와 재료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명씩 받기로 했습니다. 첫 모집 공고를 내자 이틀 만에 정원이 찼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10명의 어르신들이 새 작업장에 모였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년간 한과를 만들어 온 윤말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죽 만드는 법, 모양 빚는 법, 튀기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둥글게 만들어 보세요. 말수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시범을 보이고 격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각자 만든 약과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보람인지 몰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클래스는 새 기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3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 5명은 말순의 공방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공방에는 8명이 일했습니다. 말순과 처음 직원 3명, 그리고 클래스 수료생 5명. 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시니어였습니다. 말순은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윤말순 장인의 시니어 한과 공방.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깔끔한 한글 서체로 새긴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간판 업체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말순은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나와서 봤습니다. 간판이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윤말순 장인의 시니어 한과 공방.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81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고 빚에 쫓기고 절망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순은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윤말순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서 일합시다.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말순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작업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모든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말순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55년간 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81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공방 확장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내려가고 저녁 6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했고 클래스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방 대출금은 3달 전에 다 갚았습니다. 사채도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1,500만 원도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3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클래스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말순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윤말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라고 해요. 박지훈 씨 회사 동료인데요. 지훈이라는 이름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훈이가 어쩐 일인가요? 그게 지훈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말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고라니요?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급하게 손을 댄 거였습니다. 하지만 들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까지는 안 됐어요.
회사에서 돈을 갚으면 넘어가기로 했대요. 근데 지훈 씨가 돈이 없나 봐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공금까지 손을 댔다니요. 그것도 500만 원을요. 언제 일인가요? 2주일 전이요. 그 뒤로 지훈 씨가 회사에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예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효자라고,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상황을 아실까 해서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자라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집을 담보로 잡히게 만든 아들이요? 저도 석 달째 연락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괜히 찾아뵀네요. 미라는 명함을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연락 오시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회사에서 500만 원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라가 나간 뒤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고당했다니요. 그것도 횡령으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손주는 괜찮을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나 순자야. 친구 순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말순아, 지금 시간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 뭔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 공방으로 갈게. 15분 뒤 순자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순아, 내가 오늘 시장에 갔다가 내 며느리를 봤어. 아연이를? 응. 근데 모습이 말이 아니더라. 순자는 오늘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구석 떡집에서 아연이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썰고 있었다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요. 말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며느리가 시장 떡집에서 일한다니요. 그리고 말이야.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들은 건데 지훈이네 부부가 월세방으로 쫓겨났대. 집주인이 보증금도 못 돌려줬다나 뭐래나. 빚 때문에 다 날렸다고 하더라.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요.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그렇게 됐다니요. 손주는 어떻게 됐대? 그건 모르겠어. 내가 아연이한테 말은 안 걸었거든. 멀리서 본 것뿐이야. 순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죠.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빚을 떠넘겼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순자야. 안타깝긴 하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면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순도 안타까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와주면 또다시 의존할 겁니다. 또다시 자신을 이용할 겁니다. 순자야,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정말? 응.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순자는 한참을 말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다시 무너질 수는 없지. 순자가 간 뒤 말순은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55년간 한과를 빚어온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지우는 착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도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요? 며느리도 생각났습니다. 시장 떡집에서 일한다는 며느리. 명품 가방을 들고 한과를 촌스럽다고 했던 그 여자.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썰고 있다고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손주도 걱정됐습니다. 대학생인 손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학비는 낼 수 있을까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지훈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등을 끄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81살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몰락했다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클래스 수업도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 지훈이었습니다.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말순은 꿈속에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거리를 둘 겁니다.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21살 대학생 손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공방에서 주문받은 한과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말순 혼자 남은 작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끈이 헤어진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준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21살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달 전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깔끔한 옷을 입고 건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말순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냐? 밥은 먹었고? 말순은 평소 습관대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올라가자. 할머니가 뭐 해줄게. 말순은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와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우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분 뒤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민주는 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먹어라. 말순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건 아니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말수는 참았습니다.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말순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두 그릇째도 다 비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민주는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돌아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 학비 때문에 할머니가 대출까지 받으신 줄.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안아주던 아이였습니다. 돌잔치 때 안고 사진 찍었던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내 부모가 한 일이지. 하지만 제 학비 때문에 그건 할머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 상황 아세요? 들었다. 내 아버지 회사에서 잘렸다며. 네. 그리고 집도 나왔어요.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셋이서요. 고시원에 셋이서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가족이 고시원에 산다니요. 너는 학교는 다니냐? 휴학했어요. 등록금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어요.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뭐 하시고? 시장 떡집에서 일하세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아빠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라. 할머니, 부모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아, 저도 알아요.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거,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 하지만 부모님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특히 아빠가요.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술 드시면서 할머니 이름 부르세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엄마도 밤마다 오세요. 제가 다 봤어요.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 후회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들이 지금은 술 마시며 울고 있다고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1살 청년이 할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부모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일도 안 하시고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도 학교는 포기했어요. 돈 벌어야 하니까요. 말수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편의점 일하느라 손이 트고 갈라졌을 겁니다. 민준아,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다오. 내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요.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그 결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할머니 공방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일이라도 할 수 있게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하겠다고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으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수는 오랫동안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할머니 공방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부터 설거지부터 재료 나르기부터 아무 불평 없이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 설득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학교로 돌아가라. 할머니가 등록금 대줄 테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조건이다. 내가 학교 안 가면 할머니도 도와주지 않는다.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하지만 손주를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부로라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편의점 알바 시간이라.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주는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창가로 가서 손주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건부로요. 손주와 만난 지 사흘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훈 부부가 온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제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침 6시에 오겠다고요. 6시가 되었습니다.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훈과 아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습에 말수는 놀랐습니다. 지훈은 수척했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아연은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연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말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팔짱을 끼고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 너희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네, 어머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조건대로 해야 한다. 밑바닥부터 시작이다. 청소, 설거지, 재료 나르기.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최저시급이다. 그것도 3달 뒤부터 준다. 처음 3달은 일 배우는 기간이니까.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수는 작업복과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일 시작한다. 첫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지훈에게 공방 청소를 시켰습니다. 바닥 닦기, 작업대 닦기, 기름때 제거하기. 지훈은 묵묵히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4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아연에게는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쌓여있는 그릇과 도구들을 씻게 했습니다. 아연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세제 때문에 손이 트고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간단히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밥 잘 먹겠습니다. 먹어라.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직원 미경에게 두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재료 정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미경은 지훈과 아연에게 재료 보관법을 가르쳤습니다. 밀가루는 어떻게 보관하고, 조청은 어떻게 다루고, 기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두 사람은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과 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재료 정리, 심부름. 허드레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없이 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연에게 반죽 치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치대야 해. 너무 세게 하면 질겨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모양이 안 잡혀. 아연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힘을 빼봐.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과 아연은 이제 제법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죽도 치대고 모양도 빚고 포장도 도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아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냐? 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야, 무슨 짓이냐? 일어나거라. 어머니,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과를 촌스럽다고 했던 것, 명품 사느라 빚진 것,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았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이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55년간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해오셨는지.
한과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연은 손을 펼쳤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일어나거라. 아연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먼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연은 말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도 변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와서 공방을 청소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다른 직원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공방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다.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빚까지 떠넘겼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말수는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3세 아들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공방을 지키시고 55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거. 지훈아, 저도 이제 열심히 살겠어요. 어머니처럼요. 한 걸음씩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다. 천천히 하자. 3달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약속대로 두 사람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감사해했습니다. 민주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지훈 가족은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았지만 셋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빚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지훈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자, 먹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아연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민준이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훈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연이 앞장섰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지훈은 상을 치웠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배신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건부였지만 화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82살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잘해보자. 혼잣말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공방으로 내려가 한과를 만들 겁니다. 직원들과 일하고 클래스를 가르치고 아들 부부와 함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인생의 제이막이었습니다. 82살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 지나버린 시간 속에서 상처는 깊었지만 말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한 문장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